예, 보복운전, 물론 운전하시다 보면 화날 때 많으시죠. 예,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 박사님.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의정부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사는 동네 우리 집 앞입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집 앞에서 저 지난달에 이제 발생한 지금 사건인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아마 이 사람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후에 들어가는 받치는 상황이에요. 홍 씨라고 이분이 예. 이제 받쳐가지고 한 10m 정도 공중에 떴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체 골절이 오서 팔주 진단이 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요 직전에 이제 그 상황들이 있죠. 차선 변경 때문에 서로 내리고 뭐 하면서 시비가 계속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홍 씨 이분이 최종적으로 앞에 막으면서 뭐라고 그랬어 하고 시비하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버린 겁니다. 전속력으로 밀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보고 유리도 깨졌어요. 이 화면 다시 한번 예. 보시면 요 다음 화면 보시면 예. 자 저분이 쓰러져 있고 유리가 깨진 게 보이잖아요. 전속력으로 밀었기 때문에 저 유리 깨져 있잖아요. 전속력으로 밀다 보니까 자신의 차량도 저렇게 이제 그 유리가 파손되고 그랬는데요. 결국 이제 이거를 경찰에서는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보복 운전으로 해서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저 CCTV를 처음부터까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살인 살해 의사가 있는 거로 보여진다 해가지고 이 보복 운전을 유일하게 살인 미수를 의뢰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구형을 7년 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 집행유예를 했죠. 아니 근데 이거 집행유예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살인죄의 집행유예다. 살인죄를 인정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됐는데 그렇죠. 이 살인 미수가 인정됐는데 집행유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초범이고 뭔가 무슨 정상 참작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통을 방해했다 이 정도만 보다가 사실은 지금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흉기, 자동차를 흉기로 보거든요. 흉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게 된 계기라고 보셨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걸 더 넘어서 살인죄까지도 보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명을 이제 조금 앞에를 생략해 주셨는데 서로 약간 싸우고 말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뭔가 과실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인정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의미를 보자면 더 이상은 보복운전을 단순히 둘 사이의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보복운전 자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유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살인까지도 보겠다 이런 경각심을 일으킨 판결로 보시는 게 그나마 좋겠습니다. 이제 합의를 했어요. 아니 근데 살인 미수죄를 기소가 됐는데 합의한다고 그 형량 깎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예.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거는 징역 5년에 뭐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는 이제 또 뭐 이 법원에서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차만 타면 전부 분노 조절 장애로 가요. 그렇죠. 조금만 뭐라 하면 더 화내고 사람이 그 태도가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차하고 인격을 동일시하는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게 보복운전을 보니까 이 용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복운전이라 하면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그에서 위험한 흉기, 물건, 즉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자동차 흉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이익인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흉기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 정의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들어온 지가 112년 됐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고종이 포드 2인용 차도 스포츠카 오픈카를 우리 부총장님은 역사부터 이제 쫙 짚어주죠. 예. 그래서 그 110여 년 됐는데 이제 문명의 이익이 이제 거다는 이제 법적 흉기로 예, 등장하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인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1903년도 제일 먼저 났어요. 그때 매국노 이완용의 아들은 이항구하고 그때 사위 홍은표하고 술 먹고 차를 타고 가다가 7살 아이를 치는 게 최초의 자동차 사고. 맞습니다. 네, 최초의 자동차 오. 사고. 그래서 나서 이제 자동차 사고. 그 받아 적어야 되는.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려면 우리가 학원 가서 면허를 따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 교통법규에 대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아주 손쉽게 땁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110년 전부터 자동차 들어올 때 면허 시험부터 사실상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1913년대 경성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이 있었어요. 양성소가 있었는데 시험 없이 그냥 줬어요. 시험 없이 그냥 수강만 하면은 왜냐면은 자동차 수가 급하게 늘어다 보니까 운전 수가 모자라니까
그게 막 줬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시대가 빨리 발전되면 그게 행정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못 따라가는 못 줬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면허를 할 때 사실상 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런 어떤 이런 부분도 소양교육이라는 이거 철저히 시켜줘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부총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왜 자동차 뒤에 이런 거 붙여두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뭐 근데 부동산에서 이게 맞아, 지금 맞지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게 화면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흉기라니까요. 이제는. 글쎄요. 그 조절을 장려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길거리에 수백만 예. 대의 흉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 평범한 70대 노인이 보복운전했다가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습니다. 요새 네. 보복운전해가지고 이것이 신고 들어가서 보복운전 확인되면 어쨌든 전부 실형 선고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2014년도 12월 30일 날 폭처법 개정이 일부 있었어요. 예.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해가지고 차량을 파손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예. 법도 아주 세졌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는 벌금 추세가 아니고 실형을 주는 추세로 예.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해외 사례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런 문제가 생기면 내려서 주먹질을 할지언정 차로 저렇게 위협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통당국이 교통 문화 개선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법적인 절차만으로 이게 다 될까? 물론 이게 본보기가 돼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을 수는 그럼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교통 문화 개선에도 좀 교통당국이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반드시 이 보복운전을 하게 돼서 적발이 되게 되면 이 실형까지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전과 기록도 남는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